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 같은 경우는 덱 소개로 가져왔는데요. 이번 덱 같은 경우는 레벨 3의 영사들을 활용하는 덱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60장을 활용하는 영사덱에 대해서 하나 소개시켜드렸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깎아서 이렇게 하면 좀 돌려볼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영상의 앞부분 같은 경우는 이 덱을 어떻게 짰고 어떻게 굴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뒤쪽부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준비한 영상 리플레이를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굴리면 되겠다 라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덱 구조 같은 경우에는 영상 카드들을 일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3의 리버스 몬스터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풍랑상 윈, 에리아, 히타, 아우스, 달크, 라이너 한 장씩 전부 다 채용을 하고요. 빙의 연계 2장, 빙의 해방 1장, 빙의 각성 1장, 정령술 마스터 1장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카드 같은 경우는 좀 최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 그냥 보이면 그냥 묘지로 보내는 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싱크로 소재로서 활용이 된다 라는 점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빙의 각성 같은 경우는 일단 요 덱 자체가 가속성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장 정도만 넣어서 비트를 할 수 있게끔 활용하고 있고요. 빙의 해방 같은 경우는 몬스터가 파괴되었을 때 덱에서 수비력 1500 이하의 몬스터를 앞면 표시 혹은 뒷면 수위 표시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꽤 괜찮은 효과이기 때문에 한 장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빙의 연계 같은 경우는 2장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즉발성으로 활용해도 고르고 파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꽤 괜찮고요. 그리고 이 카드를 제외하고서 묘지로 가버린 빙의 각성이라던가 빙의 해방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장 정도만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령소녀 마스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장이나 3장 정도까지 채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글쎄요, 이 카드가 계속해서 잡힘으로써 영사를 계속해서 순환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근데 굳이 영사를 손패에 둘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령수녀 마스터 같은 경우는 한 장 정도만 넣어서 그냥 필요한 빙의 각성이라든가 빙의 해방 정도만 가져오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러스트만 남아버린 이 영사를 어떻게 쓸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그 중에서 구원투수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보고 계시는 현원의 상검사, 마기스토스 플레임, 조로아, 검은숲의 마녀, 그리고 침묵의 마사, 사일런트 매지션, 그리고 위치크래프트, 골렘, 아루루, 마기스토스 베이든, 아르테미스가 그 주인공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원의 상검사 같은 경우는 마법사적 튜너입니다. 이 친구에 좀 재밌는 효과가 있는 게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 이 카드는 패에서 특수 소환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튜너이기 때문에 이 카드와 명사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이쪽 친구 포춘 레이디 에버리라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레벨 7에 튜너 플러스 튜너 이외의 마법사적 몬스터 한 장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 4로 해서 확실히 내놓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카드의 효과가 은근히 쏠쏠합니다. 이 카드의 공격력과 수비력은 이 카드의 레벨 곱하기 400이 된다. 일단은 공격력이 2800으로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2번 자신 스탠바이 페이지에 발동한다. 이 카드의 레벨을 1개 올린다. 최대 12까지. 그 후 상대 필드의 앞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을 골라 제외할 수 있다. 일단 제외 트리거도 있습니다. 3번 상대 엔드 페이지에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할 경우 자신 묘지에서 이 카드 이외의 마법사적 몬스터 한 장을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한다. 묘지에 있는 마법사적 몬스터 한 장을 제외하고서 계속해서 필드로 들여올 수 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카드를 내려면은 지금 적어도 소환이 2번이 돼야 되는데 한 턴 만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채용한 카드가 바로 이 카드입니다. 가빅여월이라는 카드가 되겠는데요. 이 가빅여월은 이제 장착 마법입니다. 패에서 레벨 4 이하의 천사족, 마법사족, 비행야수족, 야수전사족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하고 이 카드를 장착한다. 그 후 필드의 드래곤족 몬스터를 전부 주인의 패로 되돌릴 수 있다 라는 부가 효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4레벨 이하의 마법사족을 특수 소환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법 함정존에 존재하고 있는 이 카드가 묘지로 보여진 턴에 엔드 페이지에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융합 마법 카드 또는 패러사이트 퓨전 한 장을 패에 넣는다. 이때 가져오는 카드가 바로 이 카드 매지컬라이즈 퓨전이라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자신 필드 묘지에서 마법사족을 제외하고서 마법사족의 융합 소환을 도와줄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친구 에이스 몬스터입니다. 퀸텐 메이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퀸텐 메이션 같은 경우는 정말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공수도 4500입니다. 마법사족 몬스터 5종류를 소재로서 이 카드가 융합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상대 필드의 카드를 전부 파괴한다.
2번, 이 카드는 몬스터존에 존재하는 릴리스할 수 없으며 융합 소재로도 할 수 없고 효과로는 파괴되지 않는다. 굉장히 유지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한 장 나왔을 때 정말 크게 역전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뒷심까지도 조금 받쳐줄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역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현원의 상검사라는 카드의 마지막 효과 부분이 몬스터가 앞면 표시로 제외되었을 경우 필드 묘지에서 이 카드를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공격력과 수비력의 수치가 같은 마법사족 빛 속성 몬스터 한 장을 자신의 패 묘지에서 고르고 특수 소환한다 라는 효과가 있는데, 이때 등장할 수 있는 카드가 뭐다? 바로 이 친구다. 요한의 상검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있는 효과들을 보고서 활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요 카드를 이제 또 어떻게 묘지로 덤핑을 하느냐,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 저는 이 카드를 또 채용을 했습니다. 매지션즈 소울즈라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네, 매지션즈 소울즈를 통해서 이 카드를 특수화시키고 묘지로 요한의 상검사를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외 트리거가 있는 현원의 상검사의 효과 포춘 레이디를 통해서도 충분히 제외 트리거 충족시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장이 제외되어야지 특수 소환을 시킬 수 있는 퀸텐 매지션, 이 카드를 발동할 수 있는 매지컬라이즈 퓨전이 발동했을 때도 5장을 제외하기 때문에 똑같이 현원의 상검사의 효과를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조로아를 통해서 어떤 게 되느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마기스토스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발동합니다. 엑스트라 덱에서 마기스토스 몬스터 한 장을 고르고 장착 카드로 취급해서 대상 몬스터에 장착한다 라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소환됐을 때 자신을 선택해서 마기스토스 몬스터를 장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가 마기스토스 몬스터를 장착하고 있을 경우에 발동한다. 자신 패 묘지에서 마기스토스 플레임 조로아 이외에 레벨 4의 마법소종 몬스터 한 장을 고르고 수일 표시로 특수화한다. 이 효과로 특수화된 몬스터의 효과는 무효화된다 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검은 숲의 마녀라던가 현원의 상검사를 이제 특수 소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채를 사용해서 싱크로를 하게 되면은 요 카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마기스토스 다이몬 조로아라는 카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카드도 이제 이 덱에서는 에이스 카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로 소환에 성공했을 때 엑스트라 덱에서 마기스토스 몬스터 한 장을 장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의 마법 함정존의 마기스토스 몬스터 카드와 같은 종류, 융합, 싱크로, 엑시즈, 링크의 몬스터의 효과는 발동할 수 없다가 있고요. 3번, 자신 필드에 마기스토스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파괴하고 이 카드를 묘지에서 특수 소환한다. 자기 부활 효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카드들이 요렇게가 됩니다. 각 마기스토스 카드들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기스토스 일단 엑시즈 같은 경우는 산드리움을 쓰고 있고요. 이제 융합 같은 경우는 아이와스, 그리고 이제 싱크로 같은 경우에는 바흐람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링크 같은 경우는 아르테미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바흐람이라던가 이제 아이와스, 그리고 이제 산드리온 같은 카드들 같은 경우는 장착되어 있는 상태일 때 다른 효과들이 각각 있거든요. 그건 이제 따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루트도 있습니다. 검은 숲의 마녀로 시작하는 루트가 있는데, 이 검은 숲의 마녀 같은 경우도 일반 소환을 하셔도 되고 가빙 여우를 통해서 특수 소환을 시켜주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간 필드에 낼 수만 있다면은 이쪽 아르테미스로 넘겨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필드 위에 아르테미스가 존재하게 됐죠. 그럼 이제 이 검은 숲의 마녀로 서치하는 카드가 뭐다? 바로 이 친구, 침묵의 마술사 사일런트 매지션을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자신 필드 위에 있는 마법사적 몬스터를 릴리스하고서 특수소환한다 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 표시든 뒷면 표시든 상관없이 그냥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공수가 1000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패 한 장당 공격력이 500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쓸모없는 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카드가 필드 위에 있으면 공격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더 리스크를 내려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가 필드 위에 존재할 경우 상대가 마법 카드를 발동했을 때 그 카드의 발동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꽤 쏠쏠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전투 상대의 효과로 파괴되었을 때 덱에서 사일런트 매지션 레벨 8을 특수 소환할 수 있다 라는 효과까지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꽤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서포팅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루르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필드 위에 있는 마법사적 몬스터가 전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이 카드가 패해서 특수소환이 되고 그 카드를 바운스를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요즘의 메타에서는 굉장히 바운스가 강력하기 때문에 한 장 정도 채용을 했고요. 주사천사 리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왜 채용을 했느냐, 일단은 2000 라이프를 째고서 3400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 카드도 레벨이 3입니다. 그래서 튜너 몬스터인 아까 전에 봤던 조로아라던가 현원의 상검사를 통해서 레벨 7의 싱크로 몬스터를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몬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수비력 1500으로 맞춰놨습니다. 그 맞춰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카드 때문인데요. 대령술 일륜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턴에 한 번 자신 필드에 수비력이 1500인 마법사적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에 상대가 발동한 몬스터의 효과를 무효로 한다 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 같은 경우는 강제 발동이기 때문에 체인트리를 타지 않아요. 굉장히 강력한 락 효과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카드들과 함께 또 쓸 수 있는 마법 카드가 뭐가 있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카드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카드들, 마술사 카드들이 있더라고요. 마술사의 왼손 같은 경우는 자신 필드 위에 마법사적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상대가 발동한 함정 카드를 한 턴에 한 번 무효로 할 수 있고요. 오른손 같은 경우는 이제 마법 카드를 무효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륜, 왼손, 오른손이 있으면은 한 번씩은 전부 다 퍼미션을 걸 수 있다 라는 점이 성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술사의 재현 같은 경우는 이 카드가 터지게 되면은 덱에서 마술사 카드를 서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한 턴에 한 번 자신 묘지에 레벨 3 이하의 마법사적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특수환한다 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봤던 리리를 들고 와도 되고 아니면 이제 영사 몬스터를 가져와서 활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로는 바로 이 카드들이 있겠습니다. 예, 영사를 쓰기 때문에 각 영사 링크 몬스터를 전부 다 활용을 합니다. 이 카드들로 나올 수 있는 최강의 죽창 카드가 뭐다? 바로 셀레네와 엑세스 조합이다. 예,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뭐만 있다 하더라도 뭐 수령사를 내서 수중 몬스터 하나 가져온 다음에 셀레네를 통해서 마력 카운트를 쌓고 한 명 살린 다음에 엑세스 코드 토커 루트 타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카드 소개 안 드렸네요. 해피 깃털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뭐 여기다 번개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상대 돌파를 위해서 뭐 이제 라 구체형이라든지 라바골렘 등 좀 그냥 편리하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뒤쪽에 제가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 명사 덱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 명사를 활용하고 싶어서 덱을 개조하고 구축하고 완성을 시켜 보게 됐는데, 사실 명사 향이 조금 첨가된 마법사 덱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마법사라는 고유의 속성 때문에 블랙메이션 파츠를 써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마법사를 활용할 수 있는 카드들을 모으고 모아서 약간 마법사 구스터프 덱 같은 느낌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덱 같은 경우에는 로망성을 지향하는 덱이다 보니까 패트랩 같은 경우는 아예 배제를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패트랩을 좀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보조용 카드들을 조금씩 빼면서 조절하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의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뿅! 안녕!